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8에서 109쪽,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과서 108에서 109쪽입니다. 5차시고요. 다양한 생물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생물에는 균류도 있고요. 원생 생물도 있고 세균 등이 있습니다. 균류에 뭐 있었죠? 곰팡이 있었죠. 그리고 버섯이 있었습니다. 원생 생물에는 핵함 있었죠. 그리고 집신벌레 있었죠. 그 다음에 세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에서 충치를 만들어내는 스트레프토코쿠스 무탄스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큰 창자 대장에 있는 대장균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TV 광고를 얘기했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있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각 알아볼 거예요. 균류와 세균은 이렇게 된장이나 치즈, 김치나 요구르트 등의 음식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예를 들어 균류 같은 경우는 다른 생물, 죽은 생물에서 양분을 얻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 세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원생 생물,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생물이 사는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원생 생물, 산소로 만드는 원생 생물이야. 이게 뭐냐 하면 얘가 바로 핵함입니다. 핵함. 핵함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였잖아요. 이 초록색 알갱이가 산소를 만들어. 얘네도 마찬가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필요한 산소를 만들기도 해요. 원생 생물이. 먹이가 되기도 하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먹이가 된다는 거, 핵함이 먹이가 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지. 하지만 원생 생물 중에 바다에서 사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먹는 김, 먹이가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생 생물 먹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로운 영향. 얘네들의 그 균류, 세균, 원생 생물의 해로운 영향은 음식이나 주변의 물건을 상하게 합니다. 상하게. 딱 하면 상한다. 떠오르면 곰팡이. 그치? 곰팡이 딱 생각하면 상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겠지? 그렇지. 공기, 물, 음식, 물건 등을 통해 생물을 옮아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상한 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 그리고 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세균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이렇게 된장을 만들 때 이렇게 균류가 활용이 됩니다. 된장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원생 생물. 여기서의 균류는 효모를 이용합니다. 효모. 메주를 만들 때 이용하거든요. 산소를 만드는 원생 생물 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세균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아이고. 유산균이라고 해요. 유산균 알죠? 요구르트, 유산균. 오케이. 자, 그리고 식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균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닷물이 빨갛게 보이는 현상을 적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조를 일으키는 원생 생물도 있어요. 적조를 일으키는. 이렇게 적조를 일으키면 여기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갑자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해. 원생 생물이 원래 산소를 만드는데 너무 핵함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렇게 산소가 갑자기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해로운 영향이지. 이걸 안 썼구나. 이건 해로운 영향. 얘도 해로운 영향. 배 아파. 병 걸렸어. 해로운 영향. 이거는 이로운 영향이죠. 요구르트 먹는 거. 산소를 만드니까 이로운 영향. 그리고 된장을 만드니까 이로운 영향.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탐구 활동을 봅시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탐구 방법.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토의해 봅시다. 2번.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표합시다. 발표합니다. 2번 탐구 결과. 1번.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토의해 보기. 이로운 영향은 곰팡이나 세균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작게 분해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일부 곰팡이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뭐 누룩곰팡이라는 빵 만들 때 쓰는 누룩곰팡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 몸에 유산균과 같은 이로운 세균은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 우리 몸에 건강을 지켜주는 세균도 있어요? 네. 유산균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른 생의 양분을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원생생물이 그렇다고 그랬죠. 원생생물. 자, 그 다음에 해로운 영양. 일부 곰팡이와 세균은 다른 생물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질병을. 그리고 음식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일부 곰팡이와 세균은 집과 가구와 같은 물건을 망가뜨려요. 썩게 해서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버섯이 먹는 버섯만 있는 게 아니고 독버섯도 있어. 그래서 독버섯을 만지거나 먹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영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류, 원생생물, 세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 생활에 해로운 영향만 주는 게 아니고 이로운 영향도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로운 영향만 주는 것도 아니고 해로운 영향도 준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표하기 봅시다. 예예요, 예.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예. 좋은 예야. 처음에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운 영향보다 해로운 영향이 더 많다고 생각했지만 조사와 토의 활동을 통해 이로운 영향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과 해로운 영향을 모두 주기 때문에 지구에 필요한 중요한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써서 중요하지 않아. 다음 더 생각해보기. 곰팡이나 세균이 사라진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곰팡이와 세균은 뭐 한다 그랬어? 여기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작게 분해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잖아. 그러면 곰팡이나 세균이 없으면 죽은 생물이 그대로 있겠지. 그걸 어려운 말로 사체라고 하는데 사체가 그대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배설물, 똥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똥이 그냥 엄청 많을 거야. 이해되셨죠? 읽어봅니다.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지 못해 환경이 오염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얘가 또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으로 또 쓰여야 되고 또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대장균이래. 김치, 요구르트, 된장 등의 요구르트, 된장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발효 음식이라고 합니다. 발효란 말은 썩었단 얘기야. 근데 우리 몸에 좋게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발효라 그래. 발효. 근데 곰팡이나 세균 등이 없으면 썩게 하는 게 곰팡이나 세균이 썩게 하는 건데 걔네들이 없으면 발효시킬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 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경우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해서 5차시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